실전 모의고사 6회 문제 3 복합요소 구현입니다. 문제 3 복합요소 구현에서는 이 화면에 보시는 대시보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첫 번째 세부 문제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 3-1 시트에 라인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부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 3-2 시트에 막제 차트를 구현하는 것이 두 번째 세부 문제이고요. 세 번째 세부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3-3 시트에 차트를 구현하는 것이 세 번째 세부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부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3 대시보드에서 동적 대시보드를 구현하는 것이 네 번째 세부 문제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6회 문제 3 복합요소 구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문제 3-1 시트에 라인 차트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해당 시트로 이동하기 위해 시트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서 문제 3-1 시트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 지문부터 살펴보면은 문제 3-1 시트에 매개 변수와 필드를 생성하는 것인데요. 처음으로 생성해야 될 매개 변수의 이름은 지표 구분입니다. 먼저 매개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왼쪽에 있는 데이터 패널 상단에 역삼각형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매개 변수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팝업 창에 지표 구분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의 유형은 문자열로, 그 다음에 허용 가능한 값은 목록으로, 이때 목록에는 총 수량, 총 금액, 그 다음에 품목수, 평균 금액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데이터 패널 하단에 매개 변수 지표 구분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드를 생성을 해줄 건데 이때 생성해야 되는 필드 이름은 지표 언더바 선택입니다. 해당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 패널 상단에 역삼각형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첫 번째에 있는 개선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지표 언더바 선택, 지표 구분이라는 매개 변수에 따라서 총 금액억을 반환을 하거나 혹은 총 수량, 품목수, 평균 금액을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해야 될 함수는 if 함수와 sum 함수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if 지표 구분이 총 금액일 경우에는 데이터 패널에 있는 총 금액 언더바 억을 가져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else if 함수로 다시 한번 지표 구분이 총 수량일 경우에는 총 수량 필드를 가져다가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else if 지표 구분이 품목수일 경우에는 품목수를 가져다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평균 금액일 경우에는 데이터 패널에 있는 평균 금액을 가져다가 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식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하단에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문을 사용을 할 때 집계가 된 값과 집계가 되지 않은 값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집계가 된 필드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 패널의 총 금액억을 텍스트로 가져다 주시면 이 총 금액 앞에 합계라고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총 수량도 합계, 그 다음에 평균 금액도 합계, 그리고 나서 품목수를 가져오면은 집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품목수는 계산이 돼서 집계된 식이고요. 나머지 값은 집계 함수가 없는 상태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sum 함수를 이용해서 총 금액업과 총 수량의 합계를 그리고 평균 금액에 대한 합계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나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마크 패널에 올려놨던 이 필드들은 드래그해서 다시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성해야 될 매개 변수 이름은 기준 날짜입니다. 먼저 앞에서 매개 변수 생성한 것처럼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매개 변수 만들기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매개 변수 이름은 기준 날짜라고 넣어 주시고요. 데이터 유형은 날짜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허용 가능한 값은 목록으로 이때 통합 문서가 열릴 때 날짜 변경이라는 필드를 이용해서 이 목록을 가져오게 될 거고요. 이때 우리가 가져와야 될 표현 방식은 전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월까지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YYY년 월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연도와 월만 가져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값을 24년이라고 했는데 이때 24년 11월 1일로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날짜 언더바 2개년입니다. 기준 날짜 선택에 따라서 최근 2개년치에 대한 데이터만 필터링 해올 건데 해당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날짜 언더바 2개년이라고 정의해 주시고요. 선택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2년인 예를 들어서 2024년을 선택했을 때 2023년과 2024년 이렇게 두 개 해만 나타나야 되겠죠. 선택한 날짜인 기준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데이트 트렁크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로 자르게 되면은 해당 날짜를 선택을 했을 때 이 해당 연도가 몇 년도인지를 반환을 하게 되겠죠. 24년도를 선택했을 때는 23년과 24년 이렇게 두 개만 나오기 위해서 데이트 add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때 연도 기준으로 -1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항상 전년도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기준 날짜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날짜 언더바 변경이라고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end 함수를 입력을 해서 해당 선택했던 기준 날짜보다 작은 값에 대한 날짜만 불러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식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 날짜를 선택을 했을 때 이 해당 기준 날짜보다 날짜 변경이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올 수 있게 식만 마지막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세부 지문을 보면은 문제 3-1 시트에 날짜 언더바 변경, 그 다음에 지표 언더바 선택 필드를 이용해서 라인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로축에는 날짜 변경 필드를 가져다 두실 건데 데이터 패널에 있는 날짜 변경을 열 패널로 가져다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행 패널에는 지표 언더바 선택 필드를 가져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완성해야 될 차트는 1월부터 12월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의 구분 없이 월만 표시를 하기 위해 열 패널에 있는 이 날짜 변경 필드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연을 월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패널에 있는 날짜 언더바 2개년 필드를 이용해서 필터를 해줄 건데요. 데이터 패널에 있는 날짜 언더바 2개년을 필터 패널로 드래그 해주시면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참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2개년에 대한 데이터만 필터가 되겠죠. 세 번째 세부 지문을 보면은 차트의 색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날짜 변경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색상을 적용을 해줄 건데요. 데이터 패널에 있는 날짜 변경 필드를 드래그해서 마크 패널로 가져다 두시면 2023년과 2024년에 대한 색상이 나타나면서 라인이 두 줄로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색상 편집을 위해서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을 클릭해 주시고요. 색상 편집 들어오셔서 2023년의 경우에는 색선택 우측 하단에 있는 HTML 옆에 F2, 8, 영어 2, 숫자 2, B 이렇게 입력해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2024년의 경우에는 영어 2, 1, 5, 7, 5, 9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 색상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마커를 설정을 해줄 건데요. 마커 설정은 색상 들어오신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효과 가운데 마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전체를 클릭해 주시면 이 라인 전체에 마커가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문제 3-2 시트에 막제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부 지문부터 살펴보면은 문제 3-2 시트에 필드를 생성하는 것인데요. 하단에 있는 문제 3-2 시트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필드를 생성하기 위해 왼쪽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지표 언더바 선택 언더바 단위이고요. 지표 구분 매개 변수에 따라서 총 금액일 경우에는 억을 반환을 하고 총 수량일 경우에는 개, 그 다음에 품목수일 경우에는 개, 그리고 평균 금액일 경우에는 원을 반환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if 함수로 사용을 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if 함수를 이용해서 지표 구분이 총 금액일 경우에는 단위를 억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시 else if 함수를 이용해서 이 지표 구분이 총 수량일 경우에는 개를, 그리고 품목수일 경우에도 개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균 금액일 경우에는 원으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함수가 끝났으면 end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데이터 패널에 해당 필드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성해야 될 필드 이름은 날짜 언더바 2개월입니다. 앞에서 생성한 거와 마찬가지로 역삼각형 버튼 클릭해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 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때 생성해야 될 필드 이름은 날짜 언더바 2개월입니다. 데이트 add 함수랑 end 함수를 이용해서 딱 단 2개월만 가져올 건데요. 데이트 add 날짜 부분은 month로, 그 다음에 한 달 전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는 날짜는 기준 날짜라는 매개 변수를 가져다 두시면 되겠고요. 이 선택했던 것보다 한 달 전보다 큰 날짜 변경 값을 가져다 주시면 되겠고, 아까 2개년치에 대한 데이터를 필터한 것처럼 선택했던 기준 날짜보다 작거나 같은 날짜만 가져올 수 있게 입력을 해주셔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2달짜리의 데이터만 필터할 수 있는 필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생성해야 될 필드 이름은 날짜 당월입니다. 기준 날짜 매개 변수랑 동일한 날짜만 필터링 할 수 있는 필드를 생성을 할 건데요. 데이터 패널의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날짜 언더바 당월이고요. 이때는 기준 날짜랑 같은 날짜 변경만 가져오면 되겠죠. 두 번째 세부 지문은 문제 3-2 시트의 날짜 변경 필드와 지표 선택 필드를 이용해서 막대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크 패널의 표현 방식을 자동해서 막대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데이터 패널에 있는 날짜 언더바 변경을 드래그해서 열 패널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단 2달만 표현할 건데 우클릭해서 연속형의 월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불연속형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연도 월마다 이 데이터가 쪼개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패널에 있는 지표 선택을 행 패널로 가져다 두시면 모든 연월에 대한 막대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2달만 필터를 해주실 건데요. 데이터 패널에서 만들어놨던 날짜 언더바 2개월이라는 필드를 드래그해서 필터 패널로 가져다 주시고요. 팝업 창에서 참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2024년 10월과 11월 이렇게 2달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부 지문은 차트의 색상과 레이블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세팅을 하기 위해 데이터 패널에 있는 날짜 당월 필드를 드래그해서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으로 가져다 두시고요. 색상 패널을 클릭한 다음에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을 클릭한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색상 편집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색상표 선택 아래에 있는 드롭다운을 클릭해 주시면 천사의 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신 다음에 색상표 할당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날짜 당월의 값에 따라서 색상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레이블을 생성을 해줄 건데 데이터 패널에 있는 지표 언더바 선택을 마크 패널의 레이블로 그리고 나서 지표 언더바 선택 언더바 단위라는 필드를 마크 패널에 있는 레이블로 가져다 두시게 되면은 매개 변수의 지표를 바꿀 때마다 단위와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적절한 배치를 위해서 마크 패널에 있는 레이블을 클릭해 주시고요. 점점점 버튼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레이블 편집 팝업 창에 한 줄로 표시될 수 있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숫자 오른쪽에 단위가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축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클릭해서 머리글 표시를 해제해 주시면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문제는 문제 3-3 시트에 아래와 같은 작업을 수행해서 차트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차트를 만들기 위해 문제 3-3 시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부 지문은 지표 선택 언더바 평균 필드와 평균 대비 지표라는 필드를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먼저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를 클릭해 주시면 그때 나타나는 계산된 필드 팝업 창에 지표 선택 평균이라는 이름을 정의해 주신 다음에 데이터 패널에 있는 지표 선택 필드를 가져다 주시고요. 해당 필드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을 할 건데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윈도우 에버리지입니다. 윈도우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창에 나타나는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해당 지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평균 대비 지표입니다.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필드 이름에는 평균 대비 지표라고 정의해 주신 다음에 지표 선택과 지표 선택 평균을 서로 비교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평균보다 큰지 아니면 작거나 같은지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불 형태의 평균 대비 지표라는 필드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 지문은 지표 선택 필드 그리고 부류 필드를 이용해서 가로막대 차트를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 패널에 있는 부류를 행 패널로 가져다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표 선택 필드를 열 패널로 가져다 두시면
가로 형태의 막대 그래프가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블에 지표 선택이라는 레이블을 가져다 두실 거고요. 데이터 패널에 있는 지표 선택 단위를 마크 패널에 있는 레이블로 가져다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단위와 지표를 한 줄로 세팅을 하기 위해 마크 패널에 있는 레이블을 클릭해서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여 레이블 편집창을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재바꿈했던 것을 지워서 한 줄로 표시를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숫자와 단위가 한 줄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 대비 지표 필드를 이용해서 색상을 구분을 해줄 건데요. 데이터 패널에 아까 만들었던 평균 대비 지표 필드를 이용해서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으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고요. 평균 대비 지표값이 크면은 참, 그리고 아닐 경우에는 거짓인데, 색상을 적용하기 위해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색상 편집을 들어와 주시고, 평균 대비 지표 필드가 참일 경우에는 우측 하단의 HTML에 32962D 라고 확인. 만약에 거짓일 경우에는 B7, B7, B7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평균보다 높을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경우에는 회색빛으로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부 지문을 살펴보면은 부류 집합이라는 집합 필드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조건을 설정해서 부류 선택 필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집합 필드를 생성을 할 건데, 먼저 부류를 이용해서 집합 필드를 만들어 주실 건데요. 데이터 패널에 있는 부류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만들기를 들어가신 다음에 집합을 클릭하면은 집합 만들기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필드 이름은 부류 집합이라고 정의해 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부류 집합이라는 집합 필드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드 이름에 부류 언더바 선택이라는 필드를 만들어 주실 건데요.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한 다음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필드 명은 부류 언더바 선택이라고 정의해 주시고, 해당 값이 부류 집합의 집합 필드 중에 하나일 경우면 품목 필드를 반환하고, 아닐 경우에는 이 특수 문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해야 될 함수는 if 함수를 사용을 해 주실 거고요. 부류 집합이 집합에 포함될 경우에 품목을 반환을 해 줄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미음 한자를 누르셔서 탭 눌러주시면 전체 특수 문자가 나타나게 되고, 해당되는 특수 문자를 누른 다음에 다시 AND 입력을 해주시면 집합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품목이 반환하도록 하는 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패널에 생성했던 부류 언더바 선택이라는 필드를 드래그해서 부류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류 필드와 부류 선택 필드가 지표 선택 필드의 합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이 될 수 있도록 이 상단에 있는 내림차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네 번째 세부 문제는 문제 3 대시보드에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해서 동적 대시보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작업을 위해서 문제 3 대시보드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첫 번째 세부 지문은 문제 2 대시보드로 이동하는 버튼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현을 하기 위해 대시보드 탭에서 개체 아래쪽을 내려다 보면은 탐색이라는 개체가 있습니다. 해당 탐색 개체를 드래그해서 이 오른쪽 빈 페이지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때 버튼에 대한 속성 정보를 편집하기 위해 우클릭해서 편집 단추를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해야 될 위치는 없음에서 문제 2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글꼴의 경우에는 맑은 고딕에 10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시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경 색상은 색상 추가를 클릭해 주셔서 HTML 오른쪽에 26, 26, 26 입력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제목은 버튼 이름을 지어 주시는 건데요. 문제 2로 이동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버튼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 지문은 대시보드 상단에 기준 날짜와 지표 구분 매개 변수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 매개 변수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대시보드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서 분석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에 기준 날짜를 클릭해 주시면 우측에 기준 날짜라는 이 매개 변수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기준 날짜 매개 변수를 좌측 상단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개 변수에 대한 제목은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눌러서 제목 표시를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너비 편집 들어오셔서 100픽셀로 변경해 주시고 제목을 제거했기 때문에 텍스트 개체를 이용해서 기준 일자라는 제목을 강제로 지정을 해 주실 거예요. 개체에서 텍스트 개체를 왼쪽으로 배치해 주신 다음에 나타나는 텍스트 편집 팝업 창에서 기준 일자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이때 요 텍스트 마찬가지로 너비 편집 들어오셔서 100픽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배치해야 될 매개 변수 지표 구분의 경우에도 분석 탭을 들어오신 다음에 매개 변수에서 지표 구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문제 2로 이동하는 버튼 오른쪽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클릭해 주셔서 이 햄버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기준일자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제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을 눌러서 제목 표시를 해제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역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너비 편집 들어와 주시고 너비 픽셀을 100픽셀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제목을 제거했기 때문에 텍스트 개체를 이용해서 지표 구분이라는 값을 넣어줄 건데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텍스트 편집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표 구분이라는 값을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너비를 100픽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 지문은 부류 집합의 값을 할당하는 것인데요. 대시보드 동작을 적용하기 위해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서 대시보드를 클릭해 주시고 동작을 클릭해 주시면 동작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동작 추가에서 집합값 변경이라는 값을 클릭해 주시면 집합값에 대한 동작을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름을 부류 언더바 집합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동작을 적용해야 되는 시트를 문제 3-3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동작을 실행하는 조건은 선택으로 그리고 실행한 결과는 집합의 값을 할당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제할 경우에는 모든 값이 제거되도록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클릭했을 때 적용이 돼야 되는 집합에 대해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없음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 밑에 부류 집합이라는 집합값을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동작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동작이 실제로 적용까지 됩니다. 실제로 클릭했을 때 집합에 대한 하위 항목들이 잘 표시가 되는지까지도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